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전 세계 증시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SMR 프로젝트를 전격 승인했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가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원전이 아닙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건설을 허가한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런 첨단 원전 건설이 허가된 건 사실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유럽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인 SMR 도입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원전 기업 테라파워도 영국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코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본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SMR 수주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데 그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십 년 동안 탈원전 기조를 이어오면서 기술도 약해졌고 인력도 많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죠. 결국 선택지는 좁아졌고 그 끝에 대한민국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뉴스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도 정작 수혜를 받을 한국의 SMR 부품 기업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SMR 핵심 부품 기업들, 그 중에서도 삼성, 두산, 현대가 전략적으로 품을 가능성이 높은 핵심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들이 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납득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전 관련 주식을 왜 봐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세 가지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상승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이란 충돌 국면에서 원전이 사실상 가장 강한 수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원전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는 대략 70%, 20% 수준입니다. 물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난 10년 동안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왔느냐가 아닙니다. 최근 확인된 현실은 중동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 국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원유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간 것도 부담이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가 흔들린 사례는 이미 여러 번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그와 동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 확대 속도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은 신규 원전대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원전은 정비를 마쳐 최대한 빨리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동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데 원전이 다시 핵심 카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도 올해 원전 5기를 재가동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요. 신월성 1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도 재가동 마무리 단계에 있죠. 결국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에너지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원전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재가동이라는 게 멈춰있던 원전을 그냥 스위치 올려서 다시 켜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교체 부품에 따라 최대 1조 원 안팎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원전 재가동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관련 기업들에게 바로 돈이 도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원전 하나를 새로 짓는 데에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말은 신규 원전 건설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반면 재가동을 위한 유지 보수는 빠르면 3개월, 길어도 1년 안팎이면 끝납니다. 즉, 원전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훨씬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은 원전 관련 기업들에겐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란 전쟁 이후 원전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쟁 끝나면 이 흐름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째로 원전 관련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전기 공급이 꽤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반도체 공장도 해외에 지을 수 있었는데 굳이 국내에 많이 지은 이유가 정치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가 잘 안 끊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보면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잠깐만 끊겨도 1초 단위로 수백억 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전기 공급이 조금씩 부담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타이밍에 맞춰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량도 같이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정부도 어떻게든 전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호남권 중심의 태양광 발전, 제주와 강원의 풍력 발전을 최대한 늘리고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는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보더라도 전기 공급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건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 신세계가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MOU까지 체결했죠. 즉, 신세계는 미국 기업과 함께 250메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S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 경북 구미, 전남 해남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사실상 확정 단계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 세 곳에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봇, 수소, 수전의 플랜트 등 미래 기술 분야에 3조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 5조 8천억 원 규모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GPU 5만 개를 들여와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이미 들어서고 있거나 곧 들어설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국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원전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원전 재가동이나 신규 원전 건설 흐름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주식을 주목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독점 생산 기술력입니다. 물론 원전을 만들 만한 기술은 여러 나라가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바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원전 수출의 핵심은 결국 미국입니다. 물론 체코 원전도 있고 유럽 원전도 있고 최근에는 튀르키예 원전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진짜 중심은 결국 미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배경에는 누구의 투자가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 SMR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SMR 프로젝트에 자금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SMR 건설을 포함한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약 100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SMR이나 가스터빈 쪽이 유력할 텐데 결국 핵심은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 체계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설계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미 뒤처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설계 허가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SMR이 앞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완성된 건 아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는 설계 허가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설계 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사인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설계나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절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줄이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올해 안에 설계 허가를 받는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설계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면 되느냐? 바로 건설입니다. 원전 건설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든 소형 원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큼 실제로 많이 지어본 나라가 없습니다. 즉 원전 건설만 놓고 보면 한국이 독보적인 생산 능력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에 구글 폼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주식 전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마저 차분하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세계 최초로 방사성 폐기물 감용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전 해체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르비텍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 시멘트 골재의 분리처리 용역을 수주했는데요. 이게 바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기술을 상용화한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원전은 결국 해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원전 한 호기당 수천 개 드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분쇄하고 밀도 있게 담아 처분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 바로 감용 기술입니다. 즉, 이 기술을 통해 수백억 원 단위의 처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 해체 기술이 원전 수주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전이 있던 부지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려면 짧게는 수천 년, 길게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또 다른 원전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예전 원전을 해체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정리한 뒤 그 자리에 새 원전을 짓는 방식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원전 사이클입니다. 단순히 해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원전 건설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짜 원전 산업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가열하고 분쇄하는 세계 최초 감용 기술을 오르비텍이 상용화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르비텍은 방사선 관리 용역, 규제 해제 관련 사업에서도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원자력 관련 시설 안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저감, 오염 확산 방지 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 호기도 해체 승인을 받으면서 50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세계 최초 감용 기술을 보유했고 원전 이용률이 80%까지 올라가는 국면에서 원전 용역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 오르비텍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원전, 태양광,
ESS까지 세 축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원전 쪽 수주 확대가 계속되면서 주가 흐름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G2파워의 핵심 사업은 바로 원전 수배 전반입니다. 전체 매출의 64%가 이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고압으로 바꾼 뒤 다른 변전소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배 전반은 각 장비에 맞는 전압을 정확하게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사실상 변압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핵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배 전반은 원전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소에도 들어갑니다. 즉, 지금처럼 원전을 재가동하고 지방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에서도 핵심 장비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G2파워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큽니다. 수배 전반과 태양광까지 합쳐 수주 잔고가 약 1280억 원 수준인데 최근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매출 대비 약 150%부터 160%까지 수준의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2년 정도는 수주 걱정을 덜 해도 될 만큼 쌓여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원래도 매년 성장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단계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관련 보수 작업 수주를 따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납품이 예정돼 있고 이 수주 장호가 반영되면서 올해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내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리 3호기, 4호기, 한빛 1호기, 2호기 등 수명이 만료되는 여러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심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고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배 전반 같은 전력 설비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교체 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라 교체 우선순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G2파워 역시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꼭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